자,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은 일단 3대 지수 모두 반등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거래일 동안 반등했던 그 비중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미미한 폭의 이 반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이항현 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MTN 이항현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반등하긴 했는데 그 폭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았었고요. 그래도 반등세 이어갔다는 점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는 한 0.1%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S&P업이 0.3% 올라갔고요. 어제부터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또 기술주들이 좀 반등폭이 좀 세지면서 오늘 하루만 보면 어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의 상승폭이 좀 더 컸습니다. 0.6% 올라갔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3일째 3대 지수가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역시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안도감이 일단 오늘도 시장 반등의 에너지가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3대 지수가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연초 대비 S&P 500은 다시 27% 수준을 회복했고요. 나스닥도 24%, 다우도 18% 올라갔습니다. 불과 2, 3일 전, 그리고 사실 우리 추수감사절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데이,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시장이 또 크게 떨어지니까 이제 또 큰일 났다. 먼저 주시장은 이제 또 조정이 본격화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도 사실 오늘 계산을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얼추 사상체 효과가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또 해보니까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S&P 500이 오늘 4,701포인트로 끝났는데요. 네. 종가 기준 최고가가 지난 11월 18일로 기억하는데요. 4,704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3, 4포인트 0.1% 남았습니다. 네네. 이거 다시 최고가 같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다우는 1.9%, 에너지가 아직 회복이 좀 덜 됐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리고 나스닥은 1.7%에 머물러 밑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시 다 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금융주와 그리고 필수 소비재들만 오늘 0.3% 내외 좀 내려갔고요. 나머지 섹터는 오늘 다 올라갔습니다. 이번 하락의 어떤 급한 변동성에 가장 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중심에 있는 것은 유가랑 금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유가가 또 이틀 연속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72.5달러 수준까지 오늘 회복하는 모습이 오늘 나름 시장에서 견조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1.5%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얼추 이제 금리 시장과 채권 시장과 어떤 유가 시장이, 에너지 시장이 좀 상당히 견조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 파이자 같은 경우에서 발표를 한 거죠. 주가 자체 오늘 크게 상승했다가 오늘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됐는데요. 네. 물론 실험실 테스트 결과에 불과하다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소위 3차까지 해서 부스터샷을 맞을 경우 오미크론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정도였고요. 2번의 백신만 맞은 사람들도 중증에 상당히 예방 효과가 있는 듯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실험실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WHO에서 공식 발표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행 관련주들 한 3일째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죠. 카니발 크루즈 이런 것들은 3, 4% 올라갔고요. 항공주도 오늘 2, 3%씩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은 일반 호텔과 카지노 대부분이 오늘도 좀 반등했지만 상승폭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줄어드는 모습이 되겠고요. 부킹홀딩스 같은 거가 이제 11월 초만 해도 사상체 효과였다가 이제 급락했던 대표적인 여행 관련 예약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지난 어떤 추수감사절 이후 블랙 프라이데이 하락 갭은 오늘로서 다 메꾼 모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였었고요. 이런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해서 이 특징적인 종목들을 한번 짚어주면 어떨까요? 네, 빅테크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좀 강보합 이상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또 메타 플랫폼에서 페이스북이 오늘 주가가 좀 나름 그 시가총액 큰 것 중에서는 상당히 분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 강보합이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 강보합이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좀 특징주로 보면 이제 로쿠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는데요. 네네. 기존의 TV를 인터넷 TV화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으면 쉽게 해서 스마트 TV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가 되겠고, 별도 기기가 있는 것이 있겠고요. TV 안에 달려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로쿠가 이제 유튜브랑 구글이랑 그 유튜브 내용을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약 맺는 게 있는데, 이제 계약이 더 원만하게 성사된 거로 알려지면서 로쿠가 모처럼 거의 20% 가까이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로쿠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ARKK에서 많이 산 것으로 이제 많이 유명한 것이 되겠고요.
스티치 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겠죠. 정기적으로 이제 옷을 배송해 줍니다. 네네. 선택해서 이제 자기네 선호에 맞춰서 결국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건데요. 결국에서 직장인분들이나 뭐 그 옷을 정기적으로 배송해 줘서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구독 서비스하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니면 마음에 드는 옷을 직접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서비스인데요.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그 특히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발표하면서 주가 오늘 제법 많이 떨어지면서 20% 넘게 급락한 것이 오늘 시장의 또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그 빅테크 말씀하시면서 빼놓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 애플은 좀 요즘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올라가세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애플은 별도로 말씀드렸는데요. 네. 애플은 이거 진짜 약간 이상할 정도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을에 좀 애플이 좀 올라가는 법이었는데 올 가을에 초가을만 와도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네. 딱 실제로 한 10월부터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9월 달도 마이너스가 났을 텐데요. 지금 두세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6, 7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아마존과 더불어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을 좋아하시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속상했던 네네. 건데요. 어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주식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 주식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급망 이슈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4분기에 그리고 연간 대비에 대한 그 생산 대수가 10에서 20% 정도 줄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경고가 거의 확인된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했던 대로 20% 정도 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분명히 악재지만 어찌 보면 새로운 악재는 아니라고 보셔야 네네. 되겠는데요. 여튼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모건스탠에서 $200, 웨드부시에서도 지난주에 $200 얘기한 적이 있고요. 키뱅크에 이번 주에서 $191 얘기했습니다. 시가총액의 3조 달러에 지금 성큼 다가섰습니다. 오늘 이제 $174, $5 정도에 끝나는 네네. 것으로 보고 왔는데요. 정확히 182.85달러가 가면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시대에 넘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2018년에 1조 달러 넘었었고요. 작년에 이제 2조 달러 넘었었고 지금 1조 달러에서 집값 불과 3년 만에 지금 주가가 또 여기서 2배 이상 가는 거는 올라온 모습을 보이는 있는 거죠. 불과 5%만 올라가면 3조 달러시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불과 한 달 전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다시 이겼다고 맞아요. 얘기했는데 네. 지금 또 차이가 다시 5천억 달러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조 5천억 달러고요. 알파벳이 2조 달러를 지금 계속 터치는 했지만 종가를 못 갔는데요. 네. 알파벳이 1조 9,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위가 알파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모습을 계속 애플과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 이슈를 전후로 주식시장에 또 출렁거리기도 했다가 또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다가 자, 이렇게 회복을 보이다 보니까 자, 이런 강력한 회복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 원천은 뭐냐? 네, 원천이라고 하면 실제로 저는 전 세계 주식은 결국은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하나가 뭐냐면 결국 실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뭐 변동성도 얘기하고 다 뭐 눈높이는 낮아진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내년에 이익이 절대 감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익 증가세가 둔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기저 효과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대한 이익도 뭐 최소한 7, 8%에서 많게는 15%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S&P 500은 주당 이익이라는 게 딱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우리나라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내년에 우리나라 지수 목표치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증권사별로 뭐 3,400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3,600 얘기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어디에도 우리나라 코스피의 내년도 예상 주당 이익을 얘기하는 것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원초적 이유가 있겠는데요. 네네. S&P 500은 조그만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쫙 물어보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021년에 S&P 500의 지금 연말 전망치는 한 $202 정도 나옵니다. 네. $201, $2 정도 사이 나오겠고요. 내년도의 월가의 전망은 제가 외울 정도인데 숫자가 너무나 쉬워서 외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인데요. 222.32입니다. 222.32달러가 내년도의 목표치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토요일 날 새벽에 되면 수치가 지금 바뀔 겁니다. 매주 팩트셋 이런 데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220.32달러는 정확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올해 202달러 되면 한 10% 정도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내년에 이익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0%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가 낮아질 수 있지만 이익은 분명히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는 많이 올라가냐 적게 올라가는 거지만 주가는 올라갈 힘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 이제 미국에서는 주로 그 집중적으로 연애는 자주 안 하지만 수급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수급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샀다 팔았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투자가 외인이 샀다 팔았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시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뭐 한국 주식을 내다 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가 통계를 발표를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조사, 각각의 설문조사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정도가 됐겠고요. 굳이 있어봤자 1억 달러 이상의 법인 같은 경우는 매매 내역을 공개하는 의무가 있을 뿐인데요. 주주 친화 정책이 여전히 시장의 밑바탕이었다는 또 증거가 또 드러난 거죠. 네네. 왜냐하면 그 자사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주주가 사는 것은 이제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사주 산 건 이제 공시 내용이 있게 된 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요.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급락했던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은 역시 주주 친화 정책이 미국의 배경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 보시기가 좀 찾기 쉽지 않을 텐데요. 11월 29일부터 12월 3일이 딱 그 시기잖아요. 네네. 블랙 프라이데이 때부터 그 전후에서 딱 일주일 기간인데요. 그 전주 대비요. 무려 34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자사주가 전체가 이제 그 기간에 샀던 것이 되겠고요. 그 한 주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코퍼레이시라고 써 있는데요. 하늘색 있죠. 네네. 하늘색이 그 주에 한 주간에 샀던 것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4주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대비 더 많이 자사주를 산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샀지만 기본적으로 자사주가 많이 샀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여기 이 수치는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3월 이후 네네. 가장 많이 주간 단위 이런 자사주 매입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부유한 어떤 그 뭐랄까요, 미국 기업들의 어떤 전년 대비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수준이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보면 1조 1천억 달러를 샀었는데 이것은 물론 작년에는 워낙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작년 대비 3배 수준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미국의 주식 이해하시려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저희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네네. 이렇게 어려울 땐 자기네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버크셔에스가 샀는지 누가 샀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네네. 많이 사더라. 이런 것도 이번에도 힘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주식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히 그럼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원천이다라고 이해해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그 IB들에서 내년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크레딧 스위스의 내년 시장 전망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기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이 회사는 또 이제 마음이 바빴는지 또 상향시키는 또 그래요? 레포트를 냈습니다. 예. 조나단 골럽이라고 이분도 유명한 수석 투자 전략가 많이 저희도 인용하는 분인데요. 기존의 목표치가 내년에 5,000포인트였는데요. 이번에 5,200으로 상향했습니다. 5,200은 월가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제일 높은 곳은 비모,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5,300을 제시한 기억이 있는데요. 네. 5,000원에서 5,200을 올려놨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는 겁니다. 내년도 성장을 지속한다는 얘기죠. 명목 성장률은 7%가 늘어난 성장이 확대되고요. 실질 성장률도 4%. 인플레이션이 다른 것보다 좀 낮게 보고 있죠. 3%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상반된 것은 내년도에 경제 성장이 뭐 1, 2%밖에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런 쪽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망 이슈가 엄청나는 내년에도 어렵다고 있는 반면에 이들은 개선되고 그러다 보니 재고 수요도 늘어나고 소위 그 재고의 회전율도 높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금융 환경도 개선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경기 민감 섹터의 마진율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사주 수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좋아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심 섹터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얘기입니다. 이들의 그 크레딧 스위스의 주장인데요. 에너지, 소재 산업 등 경기 민감주 그리고 유통주들을 사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유통주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오프라인 유통주를 네네. 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그리고 인터넷 유통기업은 중립, 그리고 기술주나 인터넷 서비스. 그러니까 어찌됐든 금리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성장 섹터에 있는 것들은 좀 중립 의견을 주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좋게 보는 곳만 있진 않을 거예요.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군드라흐가 이번에 또 메시지를 좀 내놨다고요. 네, 더블라인 캐피탈에 있는 그 군드라우죠. 제프리 네네. 군드라우가 또 그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이제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세미나. 네네. 거기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늘 얘기하지만 이분은 돈을 엄청 번 분이죠. 언제 벌었냐면 리만 사태 때 돈을 벌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간혹가다 이제 시장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힘이 있거나 목소리 영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리만 사태 때 숏을 했거나 공매도를 했거나 경고를 했거나 뭘 했건 간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기 네네. 때문에 이분은 여전히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건 분명합니다. 연준이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종식을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곳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굳어진 분위기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이 더 공격적으로 빨라질 수 있겠죠. 그 시간이 맞다면. 그러면 내년에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면 내년에 경랑이 있을 거다, 금융시장에. 경랑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파도가 높이 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시장이 무섭다는 얘기죠. 그리고 팬데믹 사태 이후에 전 세계가 돈을 엄청 푼 거 아닙니까? 채권을 했고 뭐 거기다가 있는 채권도 막 사준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러다 보니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거에 의해서 결국은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들 포지션을 바꾸면 위치를 바꾸면 이거는 지금 큰일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내년에는 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네네. 경고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은 제가 이분을 평가할 마음은 하나도 없고요. 네네. 2018년에도 잠깐 주가가 기억하실 분 계시겠지만 2018년 말에 보시면 나스닥이 잠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2019년 1월에 다 회복했습니다. 2019년에.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그때가 S&P 500이 3천 몇백이었을 겁니다. 네네. 그때 자기 인생에 다시 못 볼 지수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래서 늘상 이런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는 해드리고 이번에 네네. 이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런 말 말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장밋빛 얘기하는 사람은 그대로 따라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리 뭐 시장에 꽤 많이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수준까지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 우리는 좀 어떤 그 주식들을 선택해야 되냐, 변동성을 피할 수 있는 주식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의 증가율은 내년은 분명히 작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작년에 기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도 진짜 경기가 좋아져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모르지만 이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전망은 작년과 올해의 바탕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눈높이는 이익 전망은 증가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금리가 초반에 한두 번 올라가는 건 주가에 마이너스 영향이 아니라는 건 많이들 아실 것 같고요. 특히 어저께 월가어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다만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은 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라이브로 특집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 들으시면 되겠는데 이건 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그런 고민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이런 시장에서 선별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어저께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자기네가 선택한 기준은 첫 번째로 대형주로 먼저 봅니다. 대형주로 첫째 하나 크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퀄러티 주식을 가는 거죠. 퀄러티 주식은 주가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든가 부채 비율, 캐시플로우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안전한 거를 찾는 겁니다. 좋은 것들. 그런 걸 찾고. 세 번째는 섹터별로 보면 약간 방어적 섹터. 이거는 저희도 어저께 말씀드렸는데요. 방어적 섹터에서 종목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봤을 때 이익도 괜찮고 꾸준한 걸 했는데요. 여기 나온 것들이 이제 표에 나왔던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콘스트레이션 브랜드, 크라프트하인즈 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월마트도 들어가고 제약주가 꽤 들어가고 있겠고요. 전력회사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익숙한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내년에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지만 안전하고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선택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도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회사임에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안 좋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건 분명하고 있고 또 온라인 쪽 이커머스에서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랑 맞거든요. 또 월마트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에서는 요즘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대본 에너지나 듀크 에너지 농도가 많이 월가에서 언급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주도 좋지만 나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변동성을 피할 수 있는 주식도 좀 일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 20분에 저희가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 워즈를 통해서 미국 시황 라이브 방송을 또 해드립니다. 7시 20분에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 워즈 검색하시고 라이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